네, 안녕하세요. 전 팀장 이준호 역할을 맡은 신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준 역을 맡은 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 역할을 맡은 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석 배우님은 여기서 직접 영화를 보신 거죠? 예, 저 봤습니다. 아니 밖에서 배우님 안 오셨다고 소리가 났었거든요. 왜 연락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저 밖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배우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영화를 보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 제가 준비했는데 가벼운 것부터 아주 딥한 것까지 그리고 제가 Q&A를 통해서 많은 회원분들이 남겨준 평을 보고 질문을 가져왔으니까요. 그것부터 풀어보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에 참여한 계기부터 들어보고 싶었어요. 감독님 이 작품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감독님부터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2020년 말에 저희 제작사로부터 이 고등학생이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았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모르고 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왜 고등학생이 이렇게 성인도 하기 힘든 이런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하는 의문, 그리고 이것은 학교에서 보냈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교육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태 자체가. 그러면서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서 알아가게 된 것은 이게 비단 그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그 전에도 또 아이들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죽고 그 이후에도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일을 하다가 죽고 혹은 다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반복이 왠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대로라면 그런 것들, 그 마음이 굉장히 계속 저한테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마치 목구멍에다가 당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도 이 작품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무거운 사건을 모티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말씀 준비하셨는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다음소희 처음 비대면 오디션을 준비를 하고 사실 일찌감치 저는 그 제외가 되었던 걸로 들었었고 옆에서 그렇게 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봐서 좀 자세히 알게 됐어요, 사실. 근데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얘기를 하고 다시 영상을 찍어 보내서 한 번만 더 봐달라고, 제가 한 번만 더 봐달라고 이 말씀을 드렸다가 또 그게 어떻게 감독님 미팅까지 가게 되고 좀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 기적적으로 다음 소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오디션을 준비할 때 다 읽고 나서 이게 실화라는 거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놀랐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꼭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감독님 미팅에서는 사실 나름 꼭 같이 하고 싶다는 그거를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다음도 이제 극적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처음에는 왜 외면하셨고 어떤 심정이 변했길래 제가 사실 현장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요. 연기를 다음소위에서 처음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로 할 수 있어서 많이 부족한 면에서 좀 아쉬웠던 점에서 제가 일단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처음에 이렇게 받아본 영상에서는 정말 춤도 너무 잘 추고 또 굉장히 또 잘생기고 모든 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정말 연기를 못했어요. 네, 정말 사실입니다. 네, 정말 그랬는데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진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만 더 이 영상을 새로 보냈다고 하고 봐달라고 왔어요. 부담 없이 플레이를 시켰는데 정말 놀랍게 좋아져 있는 거예요. 이 연기가. 그래서 아, 발전할 수 있는 친구구나. 그리고 짧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꼭 만나보고 싶다 이랬습니다. 네, 이 훈훈한 분위기는 신희석 배우님께서 이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단 처음에 감독님 처음 뵙고 작품 읽고 나서 뵀는데 함께 하자고 해주셔서 너무 사실은 좀 조금은 의심스러웠어요 스스로한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제가 배워서 이런 걸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작품을 워낙 진중하게 읽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좀 많이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믿음을 가졌고 작품을 하면서도 이제 좀 인물로서 만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냥 싫어하고 이준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족 인터뷰나 이런 거를 직접 찾아보면서 이게 마찬가지로 강의때도 영화 보시면서 느꼈던 감정일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게. 그랬고 현장에서도 제가 이제 초반부부터 촬영을 했는데 뭐 좀 이렇게 많이 차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영화로서 그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끝으로 이제 같이 해주신 배우분들 모든 스태프 제작자 관객분들께 좀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먼저 연락이 오신 거군요, 이번에는. 근데 그 피디님 기억이 안 나서 정주리 감독님? 그래서 너무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요. 연락을 받았다는 게. 그리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미팅을 했을 때 제가 딱 부신 출연 분량을 한 A4용지 3장 정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가늠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할 때 정말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방대하게 들어놓고 이제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나리오 못 보셨군요. 이제 시나리오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연습실에 가서 당장 영상을 다시 찍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영상을 다시 찍어서 보내드렸고요.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정말 너무 이상했는데 조금 나쁜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하게 되고 이제 됐다는 결정을 두고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미팅할 때도 어려웠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 친구 어떻게 얘기를 할지부터. 원래 제가 연기를 하는 방식은 다른 연기하는 방식도 조금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연기를 접근했던 해주셨고 자료 조사 많이 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그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진 팀장 안에 처음 이제 연락을 남편이 죽었다라는 연락을 받기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다 써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은 2번 정도씩 다 보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리 감독님 단편 10일 작업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간 회사의 실장님이 주리 감독님 작업 들어가신다고 연락처를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작업 들어가면서 연락하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주리 감독님한테 문자를 보내보겠다. 그리고 카톡을 진짜 오랜만에 보내고 아무튼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제 감독님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 이래서 대본을 받았는데 일단 대본을 처음 읽고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주인공이 중간에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었고요. 이제 지금도 여전히 연기는 많이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저는 좀 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세팅상을.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 만나 봤다라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촬영이 진행됐다는 걸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평론에서 평을 보니까 80개 이상을 평을 봤는데 숨이 막힌다 이런 평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영화를 보면서 숨이 막힌다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실제 촬영 현장은 좀 어떠셨는지 분위기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숨이 막혔나요? 카메라 뒤에서 이거는 하실 말씀이 있는 분부터 먼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숨이 막혔다기보단 영화를 배우를 꿈꾸면서 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꿈 같은 일이었는데 마지막 그 국밥씬에서 배두나 선배님과 촬영이 끝나고 이제 전주에서 서울로 복귀할 때까지 그로부터 한 몇 주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계속 되게 그 잔상이 되게 그냥 계속 현장에 있는 느낌이었고 말 그대로 되게 영화적인 순간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너무나도 좋은 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선배님까지 저에게는 그런 막힌다라기보다는 정말 영광스러운 영화적인 순간을 되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좀 일단 그 콜센터에 갔었을 때 실제 그 배우분들이 그 공간을 꽉 채우고 계시니까 거기에 좀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배우분들이 기억이 나고 그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는 그 순간의 떨림이 아주 좀 기억이 나요. 그 점은 정말 사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들어가셨을 때 뭔가 압도된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훈훈했던 것 같아요. 말을 막으시죠. 네, 아무도 말. 네. 진짜 말을 막으셨는데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찍는 씬들은 좀 무거웠어가지고 사실은 일단 제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스태프들을 좀 무겁게 하지 않았나 상상을 좀 하면서 그리고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저는 가볍진 않았습니다. 가벼움이 안 되는 장면이기도 했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영화가 촬영을 들어갔다는 느낌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영화가 10만 명 관객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관객이 영화를 본 이유,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되었던 이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님. 이 실화에서 출발해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한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고립되어 가다가 죽는가 하는 이야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영화가 꼭 돼야겠다,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은 어쨌건 저도 그렇고 우리 배우들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들, 제작진 다 영화의 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함께 한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비록 너무 슬프고 암담한 현실 속에 더욱이나 사람이 죽는 일이지만 영화를 통해서 이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인물들이 비록 영화 속에서도 죽지만 관객분들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으로, 인물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영화를 이제 공개를 하고 관객분들을 만날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힘을 느껴요. 마치 아까 이제 곧 10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마치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특별하게 영화에 뭐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래도 함께 영화를 봐주시면서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좀 관객분들한테 닿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석 배우님은 이 영화가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지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아주 나쁜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영화에서 너무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이제 파견나간 학생들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아마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다른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참 많은 이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배우들과 감독님들도 힘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서 그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처음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객석에서 관객분들과 같이 영화를 보셨잖아요. 특별한 지점이 있었나요? 평소에 보셨을 때. 근데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혜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전 팀장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새 팀장은 끝까지 꿋꿋이 회사에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점이 전 팀장과 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저 스스로를 그때 많이 이제 비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 새 팀장한테 있는 게 아닐까. 소희도 중간에 한번 변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순간에 소희가 그런 선택을 했고 거기 각자까지 살아남았다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어른이 됐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새 팀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 회사에서 그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급하게 들어가서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인 거니까 근데 저는 너무 악인을 연기했다고 느껴져가지고 계속 보는 순간에 좀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길에 이렇네요. 근데 영화를 직접 보신 분들이라면 악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네, 시스템 안에서 결국 중간 관리자였기 때문에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센 척을 연기해야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 연기통을 어떻게 잡아가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케이크 만들 때 어떻게 좀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박수 칠 때마다 저 되게 싫었거든요. 뭔가 친결을 그린 것 같아가지고 뭔가 너무 잘 넣으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잡아가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좀 그렇지만 사실은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새 팀장 역을 만들어가고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 되게 신났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혹시 박수 치시고 이렇게 정리 하시는 거 아니죠? 뭐랄까요. 물론 이제 립상으로 보이는 이제 캐릭터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희진 배우가 이 역할을 할 걸 염두에 두고 이 인물을 만든 것도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대사를 하고 박수를 이렇게 치고 그죠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되게 신나게 만든 캐릭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나서 대본 같이 리딩하고 할 때도 뭐 크게 뭐 서로 뭐 조율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본상에 워낙 자세히 쓰여져 있고 박수 치는 거나 그저라는 말들이 전 거의 그냥 대본대로 그걸고 다른 게 있다면 처음에 이제 팀장님의 사망 사실을 알릴 때 원래 대본상에 박수가 먼저 친다는데 도저히 그 순간에 박수를 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누군가의 사망을 전하는 그 순간이 그래서 이제 그 박수 타이밍만 조금 뒤로 밀렸고 나머지는 다 시나리오에 적힌 말들을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즐겁게 작업하셨다는 모습에서 괴리감이 있기는 했지만 좋은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겠습니다. 한혜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 팀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지만 많은 유가족을 대리하는 역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분량이지만 정말 많은 부담을 가지셨을 것도 같고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홍보를 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많은 또 부담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개봉 후에 가진 부담은 사실 생각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준비할 때 첫 번째 키워드가 남겨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의 경험이 조금 얕아서 참고했던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유가족들 그 바로 죽음에 대한 유가족들이 쓴 책과 그리고 이것도 약간 운명처럼 예전에 희진 선배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세월호 관련 공연을 하셨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책을 나눠주셨어요. 공연실에서 그 두 책을 보면서 유가족의 마음이나 이런 걸 좀 생각했었고 좀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대사들이 그녀가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을 많이 가지면서 연기했고 어려웠어요. 대답이 될지. 감독님이 오히려 이 작품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셨을 부분도 이 지점이 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지점 어떻게 조절하면서 작품 만들어 가셨는지도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막상 사실은 시나리오 쓰고 영화 만들 때는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영화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허구고 인물도 다 허구의 인물들이고 그래서 뭐 안심이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영화라는 이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사실적인 것들이 영화 안에 다 들어와 있고 그것과 비등한 정도의 현실성을 담보하려고 매 순간 노력하고 그렇게 그 자세를 견지하면서 영화를 완성했다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 이 영화 바깥에서 이제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것들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의 무게로 사실은 오더라고요. 이게 막상은 만들 때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가 만들어 놓고 나서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특히
말씀하셨던 유가족분들에 대한 거 사실은 전 팀장의 아내로 이제 나왔지만 실제 현실의 실제 사건에서는 3년 전에 돌아가신 전 팀장님이 계시고 그분은 미혼이셨고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분께서 정말 오랫동안 투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재 인정도 받으시고 한 그런 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소희로 이제 되었지만 실제 사건의 주인공의 아버지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영화 속의 유진처럼 그렇게 찾아다니시고 계속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투쟁가가 되신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영화 속에서 충분히 담을 수는 없으니 저는 이제 영화 자체로 소희에 집중하고 소희의 주변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그려지면서 한편으로는 소희의 부모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영화 속에서도 어려운 타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건 간에 뭔가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유가족들이 표현된 게 지금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제로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심희석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맡으신 역할이 중앙 관리자이자 내부 고발자였고 가해자이자 피해자 그런 복합적인 어쩌면 이 영화에서 가장 레이어가 많았던 캐릭터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감독님께 어떤 조언을 구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말씀을 너무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다층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제가 뭐 많이 염두에도 뭐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감독님도 그러셨고 어쨌든 시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점에 저는 집중했던 것 같고 뭐 특별하게 감독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알아서 잘하셨어요. 네, 알았어. 척하면 척이군요. 또 초반 배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센터 안에 이제 많은 배우들이 계셨기 때문에 워낙 현장 진행에 이제 정신이 보셨고 저도 거기에 뭔가 조금 실력을 가면서 거기에서 좀 중심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네 아까 또 캐릭터를 어떻게 이제 뭐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웠던 게요. 지금 이 자리 말고 많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제가 센터 이 사람이 직업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정말 다른 삶이고 워낙 동떨어져 있는 보니까 제가 그 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겉과 그리고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 속을 예 이제 조율하는 것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 여러 의도가 있을 텐데 제가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좀 찾아가는 것들 항상 그런 게 배우로서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릴 건데 촬영하시면서 그 영화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촬영할 때 뭔가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관객분들에게 공유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배두나 선배님과 국밥신을 할 때 저희 촬영이 끝나고 감독님이 한번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되게 살면서 그래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춤 연습실에서 영상을 다 찍고 이제 배두나 선배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가는 길인데
매니저분한테 연락이 오셔서 직접 그 만석 닭강정이 속초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직접 연락을 주셔서 다시 연락이 주셔서 또 받아가라고 하셔서 그걸 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다 이러다가 저희 회사 본부장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저한테 뭐 하고 있냐길래 그냥 배도 선배님이 주신 닭강정 가지고 가고 있다니까 본부장님이 닭강정 먹으면 배도 나오냐고 그런 빨리 웃어주세요, 빨리. 좀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소희 사실 시은 씨랑 좀 개인적으로는 더 좀 유대적인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좀 생각보다 낯을 가려서 시은 씨랑은 춤춘 기억이 제일 너무 많아서 좀 더 못이 가까워졌던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순간을 많이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심희섭 배우님은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나시나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촬영을 회차가 많지 않아가지고 글쎄요, 저는 이제 좀 정신이 없었던 거 그리고 그 겨울이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세트 안에서 정말 많은 센터 이제 콜 받으시는 배우분들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게 조금 이제 아마 다들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그게 좀 그 현장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희미하긴 해요. 제가 연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보니까 좀 그때 느꼈던 그 감이 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에 진행됐던 어떤 현장들에서 좀 궁금함이 많이 생겼어요. 영화 보면서 또 많이 책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들 그리고 더 놀라웠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영화가. 고맙습니다. 한혜진 배우님 혹시 배두나 선배님과 연기를 할 때 제가 배두나 선배님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진집, 도쿄놀이 이런 사진집 냈던 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엄청 크게 인터뷰집 나온 것도 가지고 있는데 촬영하는 날 그걸 가져와서 사인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담이 이긴 거죠. 그래서 까먹고 사인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촬영이 끝나고 그제서야 배두나 배우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인을 이제 제 거 부모님까지 3장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 희성 배우님을 만나지 못한 부부거든요. 이제 영정사진이 딱 올라오는데 그 사진만 봐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뵙는 이런 순간이 기억이 되지 않을까. 영화 내에서 투샷이 없죠. 네. 저도 사실 촬영 때 기억보다 촬영 때는 사실 제가 시선이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인상 깊었다 이런 식의 것도 느낄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해내느라 좀 갑갑해서. 근데 그 부산국제영화제 가서 처음에 영화를 보고 정말로 장면 하나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때 좀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다른 그 소위 친구들이 더 보기 시작하고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 선배님들이신데 그 엄마 역할 하신 박혜은 배우님, 유영준 선배님 약간 장면들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마지막 해준 장면으로.
극장이 영화를 위한 극장은 아니었음에도 참 많은 것들을 느꼈던 그 순간이 이렇게. 감독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특별히 작업이 끝났지만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순간들.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회차에 찍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저수지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곳이라서 얼어 있는 그 데이터상 얼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가장 그래도 마지막에 빼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영화를 다른 부분 다 찍고 저수지를 찍으러 마지막 날 내려가는데 먼저 내려간 저희 제작진이 사진을 딱 보냈어요. 찍은 사진. 얼어 있어요. 저수지가.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나 정말로 그 암담했던. 그런데 그때 했던 우리 제작팀 말이 그런데 녹고 있다. 그래서 내일 촬영을 당장 해야 되는데 충분히 녹을 것 같냐. 하지만 녹고 있다. 내일 날이 굉장히 따뜻할 거라서 더 녹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만약에 도저히 안 되면 촬영을 포기하고 다음에 이제 저수지가 녹은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설정을 바꿔서 뭘 하든지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저수지를 봤더니 어느 정도 CG의 도움을 받으면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급하게 CG 실장님도 내려오시고 그렇게 해서 완성한 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유진이 도착하는 저수지를 보면 그 부분이 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원래 저수지의 모습이었고 그 부분은 사실은 훨씬 더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소위 분양을 그 전날 찍었으니까. 제작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적일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많은 분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거 없고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감독님께 물어드리면은 이 시사 프로그램으로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작업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같은 이슈를 다룬 사건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감독님과 이 다음 소위라는 영화만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제작에 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도 그 프로그램 받고 비슷한 그런 고발하는 프로그램도 받고 물론 너무나 훌륭하고 그 프로그램들 때문에 제가 이런 사실들이나 전말을 알게 된 것도 크니까요. 하지만 그 분노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니까 그리고 즉각적으로 뭔가 반드시 당장에 뭔가를 바꾸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니까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비록 허구의 이야기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살아있는 인물로 관객분들과 함께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작지만 그래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변하는 데 있어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께는 공통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어쩜 여기서 가장 소유란 인물과 많이 교감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가 끝난 뒤, 작업이 끝난 뒤 영화 속 소희에게 한마디 더 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짚어주면 근데 어찌 보면 다 소희 같은 사람들이라 이 인물들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태준이가 마지막에 유진 형사님을 정말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 뵙고 태준이가 나중에 더 크고 30대 40대가 됐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태준 또한 누구한테 유진 소희 같은 친구를 봤을 때 자신 또한 유진 같은 그런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 있어서 잘 그래도 그나마 잘 지내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소희한테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혁 배우님 하는 소리 해주시는 것 네, 잠깐 질문 듣자마자 많은 고민이 들어가지고 빠르게 생각을 해봤는데 정의롭게 사실 소희로 하여금 제가 느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과연 낭만 또 만날 수 있을까? 좀 그런 용기를 내가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다음 주는 영화로서 소희로서 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해주 배우님은 촬영한 지 딱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좀 기억이 잘 안 날까봐 그때 써놨던 이야기들을 다시 어제 이렇게 호로록 봤거든요. 미안하다. 하더라고. 그게 이제 소희뿐만이 아니라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죄책감 느끼고 이제 책임을 느낀다, 미안하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희석 배우님 마지막으로 저도 미안함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저 역시도 좀 아직도 여전히 하루하루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로서 좀 저도 뭔가 힘을 내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은데 같이 버티느라 전전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여쭤본 것 같고요.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고 무한적인 무엇인지 질문 던져주시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관객분들 만날 생각에 좀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혼자 집에 있으면 설레어 하면서 뭘 만들었는데 네, 장미꽃 브로치를 9개 만들어 왔거든요. 넉넉하게 못 만들고 이렇게 9개 만들어 왔는데 질문해 주시면 이렇게 선착순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 방금 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지금 손두분부터 먼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방은 아니고 이렇게 직접 질문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긴장이 되는데 일단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집을 들으면서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떠올렸던 시나리오 쓰실 때부터 떠올렸던 역할이 배우를 떠올렸던 역할이 있으시고 오디션으로 오픈을 하셨던 역할이 있는데 감독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걸 결정하셨는지 또 그리고 배우님들을 최종 캐스팅할 때 각 배우님별로 어떤 점이 되게 키포인트가 돼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는 유진 역을 한 배두나 배우와 새 팀장 이보람 팀장 역을 한 최희진 배우는 염두에 두고 만든 캐릭터입니다. 두 분 다 저랑 영화를 함께 만들었던 사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기대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캐릭터와 함께 이제 만들게 된 캐릭터고 또 배역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해준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심희섭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전 팀장님
역에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배우분이에요. 그래서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거의 처음으로 만난 배우분입니다. 그 역할로. 그런데 뭐 역시 너무 잘 하셨고 본인이 이제 이 역할에 하시면서 너무 이 마음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신 거 너무나 잘 알고 그것까지 다 잘 이겨내시고 또 인물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태준 역의 현호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뭐랄까요? 그때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그동안 뭐 살아온 얘기 뭐 이런 거 같이 나누고 이러는데 마치 그 소희 역할의 김시은 배우를 만났을 때 그때 막 소희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를 나눈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현호 씨도 그렇게 해서 태준이를 만나게 된 거고 사실은 현장에서 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우가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친구였고 이것들을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표현하게 되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감동도 있었습니다. 혜지 배우는 제가 다른 영화에서 이 혜지 배우가 짧게 연기하는 걸 보고 너무 반해서 도대체 이 배우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지 하고 느꼈었던 배우고요. 그리고 이번 역할 너무나 어려운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 시나리오의 대사로만 되어 있는데 감정이 그렇게 자기가 눌러온 감정을 그거를 어떤 자조로